저는 현재 문체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민덕 교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요. 제가 잠깐 오늘 이렇게 우리 간담회를 하게 된 이유는 미술법이 이제 도전하고 해가지고 문체위를 통과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문체위를 통과한 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국회 시끄럽잖아요. 껐다보면 법사위에서 자꾸 망가진다고 그러는데 원래 저희 문체부에서 저희 법안 심사할 때 문체부에서 여러 부처들 다 부처 협의를 다 완결해서 사실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뒤늦게 행안부 그다음에 기재부 법무부 이런 데에서 약간 문제제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실제 법사위에서 바뀌었어요. 법사위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되게 통과하냐 안 하냐 내지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강제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다반사입니다. 대부분 정치적으로 법사위에서 되게 잘 물고 늘어지는데 이번에는 법 자체에 약간 일부 변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공이 원래는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 문체를 떠나면서 저희도 손을 떠나버리고 약간 있고 저희가 많이 버티게 되면 이제 이 법 자체가 통과가 안 되고 시간이 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법안을 심사하다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백두산 비서관이 설명을 본명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비서관님 모시고 좀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있으신데 마이크를 사용 안 하셔서 저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네네.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총 법사위에서 3개 부처에서 지금 좀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반대 의견이라보다 우려 사항이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행안부, 기재부, 법무부 이렇게 3군데에서 왔습니다.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위원회를 지금 법상으로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조직이 비대해지고 잘 관리도 안 된다. 그리고 유명도시 해준다는 이유로 이제 위원회를 다 만들고 있지 않거든요. 대신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위원회를 선택하는 대신 자문위원회를 활용을 하겠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교수진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단체분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문을 활용해서 이제 이 법을 이끌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 정도로 협의를 진행했고요. 기재부 같은 경우는 항상 예산을 문제를 삼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통합 미술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 규정을 저희는 원래 해가지고 강력하게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보화 사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정보화 사업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돈을 조금 쓰고 돈을 몇 억을 쓰긴 쓰는데 한 2억, 3억 들여서 정보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정보가 제대로 취합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기재부 자체적으로 정보화 전략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정보화 전략 계획을 2억 정도 투입을 해서 용역을 기본적인 큰 틀을 짜고요. 그 틀에서 한 50억 들여서 또 이게 아예 정보 체계를 만들거든요. 그 과정을 하려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큰 건 아닌데요. 이 미술 서비스업 신고에 관련해서 신고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좀 줄였습니다.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을 둘 다 하는 건데요. 여기서 좀 범위를 줄여서 피성년 후견인으로만 하자 법무부 의견이 좋습니다. 피한정 후견인까지 하면 너무 많아진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까지만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혹시 피한정 후견인이랑 피성정 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나 노령 이런 게 있으셔서
그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인데 피한정후견이라고 피상념후견이는 그 범위가 다른 겁니다. 더 심하냐, 좀 덜 심하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좀 심한 사람들에게만 이걸 적용하고 덜 심한 사람들까지는 그거 하진 않는다. 지금 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많아지는 완화되는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벌칙 조항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이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별도의 이 벌칙 조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의해서 삭제해서 통과하는 것 이렇게 합의만 해주면은 우리는 법사위에서 적어놓지 않겠다라고 말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협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협의됐다고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시면은 바로 법사위에서도 이번에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이 자리 마련한 겁니다.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요.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그 조직 있잖아요. 임원, 산업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게 행안부고 돈을 통제하는 게 기재부에서 전체 부처요. 근데 행안부에서 지금 이거 가지고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문체에 그 문체부 차관이 지금 뭐 위원회 조정하는 거 올려왔길래 제가 그 지금 통과 안 시켜주고 있거든요. 다 지금 줄이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줄이는 걸 막는 건 너무 제가 있는 거니까 막을 수 있겠는데 새로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된다 사실. 현재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 치기에 막몇 달 지나버리면 또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버티다가 저희가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미술진흥위원회는 미술자문위원회 형태로 해서 전환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저희 국회 내년 윤석열 정부의 어떤 분위기를 감안해서 타협한 거고요. 기재부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원래 모든 소위 말하는 정부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별로 영역별로만 진행되는 게 토탈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다만 여기에 한점이 있습니다. 기재부가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잘 해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 자꾸 안고 늦추고 뭐 그러면 깎아보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한정이 있다는 건 좀 아시는 게 좋겠고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법리적 정책적인 흐름 속에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행안부, 기재부, 법무부 현재 각 부처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다는 설명을 우리 벽수환 비서관이 했고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라든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미술진흥위원회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처음부터 희망했던 그런 도서관 진흥, 영화 진흥위원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회를 좀 축소하는 분위기라서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저희가 붙들고 있으면 또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저희 큰 플랜에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때 백두산 비서관님이 진흥위원회 이거 나중에 설립하려면 무슨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려면은 우선 이 법안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나서 네. 재발의해서 그거를 다음 회에서 한번 싸워보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런 말씀을 솔직히 드린 거예요. 법안 통과한 다음에 이 진흥위원회를 추가 이제 이거는 개정안이고 다음에 개정안이 되니까 훨씬 수월합니다.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략적으로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네. 이게 훨씬 나은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장담을 지금 안 해요. 네. 이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원래 미술진흥위원회 이런 역할이 뭐냐면 공무원들 마음대로 하는 걸 이런 기회가 있으면 사무실 불러주기도 하고 또 우리 미술인들이 좀 발언하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또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원회를 양보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회의 진행되는 거, 참석자 뭐 이런 거에서 보고하라고 하면 실제 그 위원회가 이명우 씨한테도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선택과 집중을 해줘서 해야 마땅한데 윤석열 정부는
여기 국민의힘 지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럴 수 있으면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다 줄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사실 깝깝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있는 미술인, 영화인, 뭐 음악인 이런 좀 전체적으로 중요한 그 것들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막 짜잘짜잘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통으로 막 지금 좀 흐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총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 개방문제, 미국 청와대 개방문제라고 해가지고 좀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게 되면 국회가 사실상 이런 기본적인 업무가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 일단 시간 거고 다음에 이제 22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정안을 저희가 책임을 낼게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계속 집권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조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조정을 하면서 부분 조정하면 저도 이제 그쪽에 위원회 정리하고 싶은 건 좀 제가 봐서 합리적인 건 수용해주고 또 지킬 건 지키고 새로 좀 할 건 하는 이런 패턴으로 논의가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기회를 봐서 논의하는 게 좀 더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또 한 말씀 좀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원래 3월에 이게 통과된다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또 4월 말씀하시다가 이제 백두산 비서관님께서 6월에는 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김영환 간사님 말씀 들으면 계속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가 좀 불리해지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지금 통과의 그런 그 가능성이 6월이 넘어가나요? 6월 가능성이 높나요? 지금 어떠나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6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문제 끼면서 실제 지금 전국이 지금 계속 좀 어렵게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죄송한 게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터져버리면 사실 뭐 이 문제보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사실 심각하고 지금 미국 아니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는데 지금 방류 시운전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쪽 일본이 밀어붙이고 미국이 일본을 돕고 우리는 깝깝해지고 그러면 현재 어업과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쪽은 이미 그 어민들 위해서 300만 회 이미 그 자금 준비해놓고 대책을 지금 쟤들은 작전 짜서 오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진짜 누구 말처럼 그 방어할 거고 수용할 거며 진짜 우리 어민들 대책을 뭐 좀 세워놓으라도 해야 돼. 한국 대책 없이. 저쪽은 300만 원 애니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대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월 지나면서 전국이 급격하게 어렵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지금 그나마 문채영이는 마지막까지 그 하필 잘 좋은 건 이용호 저쪽 여당 간사가 남만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또 기혼이라서 그나마 저희들은 안 싸우고 계속 해서 지금 협의가 그나마 되고 있는데 지금은 보건복지부 협의 안 되고 있지, 해남부 협의 안 되고 있지, 기재부 협의 안 되고 있지. 보건복지부는 그 간호사 문제 있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지. 그 다음에 해남부는 지금 또 뭐 리티엄법에다 지금 선관위법 문제되고 있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현재 오늘 반사단일 해보니까 다 폭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사위에서도 얼어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최소한 여야 간에 야 이것만큼은 좀 기본적으로 이건 여자 정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 정도 하자 해서 이게 좀 와닿을 들으면 바로 그냥 방망이로 끝나버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이제 9월 10월 정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서둘러서 계속 그냥 타협을 다 그냥 사실상 그 뭐죠? 그 재판매 그 있잖아요. 그런 추구권 그런 건 좀 지키고 이런 건 좀 그냥 타협해서라도 통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무 정치인들 시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김인도 위원님께서 이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신 내용은 미술진흥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는 도저히 국회 법에 통과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문위원회로서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차후에 개정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자문위원회로 통과됐을 경우하고 진흥위원회로 통과됐을 경우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자문위에 만들었다는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운영 스타일이 민주당이 운영하면 되게 민간 뭐라고 하고 협의하고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운영하는 주체가 자문 지도위원회들 의견 청취하고 좀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면 상관이 없는 건데 윤 정부는 지금까지 본 바로는 이분들은 민간하고 소통하는 건 별 중요하게 생각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미술지 진흥위원회 같은 게 있어도 유명무실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있는 게 나은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술진흥위원회를 그 강제적인 규정을 설치한다고 빠져버리기 때문에는 아마 미술업계 우리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건 어렵겠다. 쉽지 않겠다. 더군다나 제가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제가 함부로 말을 하는 김건희가 계속 이 문화계를 관여해서 뭐 저렇게 계속 들어요. 뭐 좀 잘하면 다 김건희 뭐 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더구나 그런 문제를 끼면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버티고 끝까지 싸워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라도 어제 통과시키면 누가 이기는 거고 약간 타협해서 일단 통과시켜 놓고 봐야 돼.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1년 전만 됐고요. 1년 전만 됐으면 좀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이미 6월, 7월 넘어가서는 사실상 국회가 바로 내립니다. 거의 지금 의원님들이 저부터가 뭐냐면 동네에서 뭐 선거도 비밀도 뭐 경쟁도 없으니까 뭐 얼굴도 비냐 보이냐 안 보이냐 투표도 없고 투표들을 꼽기도 없지 않죠. 다 성업수익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빠지거든요 실제.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제 초선 의원님들한테 특히 다수 국회에 있어라 회의하라고 하는데 그냥 어려운 것도 많이 정말 이런 얘기까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좀 상황을 정확하게 밖에서 보면 참 되게 한심한데 저도 밖에서 볼 때는 참 한심하게 봤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참 쉽지 않네요. 이게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 뭐랄까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진흥위원회라는 거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에 속해 있는 것 같고요. 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정말로 그냥 자문하는 해도 그만 아니다. 예. 그래서 저희 처음에 이제 이명호 이사장님이 했을 때도 적어도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라는 구성을 가져야만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 자문위원회를 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애초 기획하고 취재했던 내용하고는 참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 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걸 밀어붙여서 또 미술진흥법안이 계속 이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실리적으로 타협을 하느냐 그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타협을 하는 쪽이 그래도 일단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이해를 구하시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근데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너무 힘들고 또 오시라는 잘 오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내년으로 넘겨서 이거 또 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동력이 떨어지고 되게 충분 끝나고 나면 또 이게 또 증발할 수 있죠. 이번에 너무 힘들게 공청회 생략하는 그 과정으로 저희가 정말 힘들게 공청회 생략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윤 가사님 또 홍 비원장님도 이용호 가사님 합의해서 공청하는 또 생각이 됐는데 저희로서는 100점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또 똑같은 일들을 되풀이했을 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우리 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아쉬운 감은 있지만 없었던 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생각하고 하여튼 의원님이 뭐 각고의 노력을 해주고 계시니까 유월하게 무난하게 통과하고 더 많은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한 이후에 또 문체부가 뭐 이것저것 또 뭐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이후에 그때 좀 저희가 이런 그 부족한 부분도 어떤 방식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힘을 좀 합해서 또 문체부에 좋은 제안을 하고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삼선하면요 꼭 문체에 다시 오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그 진짜 이게 무력감 있다 이런데 그러니까 옳고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미술법을 만든다, 음악법을 만든다, 사진법을 만든다, 영화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 법의 골격이 예를 들면 뭐 또 있을까요? 그럴 때 미술법은 미술진흥위원, 영화는 영화진흥위원, 사진은 사진진흥위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이 딱 써 있고 그건 그냥 방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그래서 어떤 관에서 어떤 진행할 때 그런 민간의 의견이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사회가 민주적인 시스템이 딱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실제 뭐 사진법 달라, 영화법 달라, 뭐 이렇게 다 다르면서 막 그 보고 가고 막 이렇게 법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게 복잡한면해서 제가 그 뭐죠 처음에 문체부 왔을 때는 4년 시스템을 하고 진짜 한번 손대고 달라든 거예요. 근데 그게 여야 협상해야지 그게 또 뭐 들어온 이 미술법을 시간을 속도를 내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공천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거 없애는 과정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훨씬 이제 부담이 더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거 할 때도 일부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 공천도 않고 어떻게 제정할 수 있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항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해해줘라. 너무나 전반기에 논의가 안 돼 있고 미진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정석대로 뭐 원칙대로 당가자는 게 아니라 속도를 내주면 속도를 내자. 여야 경쟁 대상 쟁점이 없으면 낼 수 있는 게 아니냐 진짜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걸리는 거예요 사실. 부처의 힘도 다른 것 같아요. 행안부 부처 파워하고 문체부 부처 파워도 다르고 장관 파워도 좀 다르고 이게 제가 이 논의를 처음 할 때, 여러분들이 만나자고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말하고 똑같지 않나.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그런 스트레스 받아요. 되게 다른 것보다는. 근데 어쩔 수가 없다. 마음은 여러분들하고 사실 저 똑같지 않아요. 기본적인 시스템을, 국가 시스템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게 잡아야 마땅한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이거, 네. 이게 만약에 이번에 이걸 안 하고 미술진흥위원회를 살리겠다고 하고 계속 이제 버티고 있으면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은 이 법안 자동 폐기됩니다. 자동 폐기되면 22대 때 다시 발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의원님이 간사셔서 협의해가지고 공청회 승인을 했는데 21대 이것도 제정법 되면 다시 공청회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해야 되고 공청회 한다고 해서 미술진흥위원회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또 다음 때 가서도 3년 4년 또 풀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니까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고 나서 다음에 개정안으로라도 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게 폐기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씀. 네, 미술에 신경 많이 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 근거가 마련돼갖고 다시 또 개정한다는 게 훨씬 미술인들 입장에서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안이 폐기돼가지고 또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만큼 많은데 너무나도 꽤 많이 써주시고 있고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우리가 마음은 미약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그래도 계단 올라가서 거기서 또 다시 의원님 사무소를 치고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이 일을 위원회를 하든지 그렇게 개정할 수 있게 하는 거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상되는 것보다. 지도해 주세요. 제가 참석을. 신재남 선생님이랑 또 저기 승무원에서 다 한 말씀 다 하시죠. 오셨어요. 이게 문광부 장관의 어떤 미술인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생각을 한다면 문광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면 국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체부가 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낫죠.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태까지 미술 중에는 장만 나온 적도 없고 미술 자체가 선수예술을 하다 보니까 이 띠들고 삭발하고 개구를 못해요. 자존심만 세서.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도 그 다음에 또 우리 후배들이 탄력을 받아서 그나마 우리만큼 이렇게 애를 써줄 수 있는 후배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걱정인 거죠. 저희들도 이제 뭐 나이 70 먹고 맨날 우리가만 나와서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다 자기 작업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라도 통과돼서 뭐 지금 여기 이준호 선생님 말씀대로 차기의 개정안으로 했던 미술 진흥 이런 게 다른 데가 있으니까 영화 진흥이 있으니까. 근데 결론은 저희들이 세게 나가야 돼요. 우리 미술인들이요. 네? 방황 가서 그림을 태우든지 삭발을 하든지 이렇게 안 하면은 지금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 현실은 이 미술계의 현실을. 그래서 뭐 어제도 저희들이 이렇게 애를 쓰니까 그나마 의원님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 힘든 상황에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또 이런 무시하게 될 거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나서기가 힘든데. 아니요, 제가 상상하면요. 제가 나서볼게요. 일단 이제 차기 또 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차라리 장관 되시지 나보다.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책임 그런 우리 끝단님이가 그 미달 나왔어요. 다행히 저희 진이 엄마하고 한 6개월 싸우고 결국 진이 엄마가 와서 미래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관심이 생기게 되죠, 사실. 그리고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이 법안 하면서 지금은 밀리는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윤정부가 너무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고. 그래서 대신 이제 만약에 내년 끝나고 선거 끝나고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바로 발의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딜을 좀 하게 되면 좀 해야죠. 그래서 저쪽이 원하는 것도 들어주고. 그리고 대신 기본적으로 미술법 이런 기본적인 진행이 돼야 맞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관철을 하는 게 참 좋다는 거고요. 당선 되시고 나면 한번 이렇게 좀 추스리고 나서 이런 모임을 한번 해서 같이 이렇게 좀 마음을 담아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모임 하시고 저희가 9월, 10월쯤에 혹시 미술계 국정감사 할 때 미술계 또 현안이 있으면 한 3개월 후에 한번 또 보이시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가 떨어져버리면 벌써 없고. 네. 그래서 평생한테 제일 높은 돈이 한 명이니까요. 그러면 다음 총선 22대 시작 전에 올 가을 한번 만나고 내년 봄에 한번 만나고 그리고 새로 임기 시작하자마자 만나서 그때 법안 다시 만들어서 그 법안 발의하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법안 발의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22대 임기 시작하고 이제 이제 미술법 통과 시켜놓고 그 안에 진흥위원회 가지고 싸우는 그런 패턴으로 가면 김 의원님이 다시 재선이 되시고 삼성. 기왕만 삼선하시고 기왕이면 뭐 위원장을 맡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제가 내년 60이거든요. 근데 그 상임위원장이 선수 나이 순으로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선된 숫자만큼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이 순으로 잘라야 돼. 아주 저보다 나이 많이 먹는 사람이 많이 떨어지고 제가 나이가 되면 문제가 함께 나. 네? 하는데 연장자 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홍익표는 삼성. 나이 봤을 때. 그래서 하나 많아. 그러니까 뭐 거기 했으니까 이제 끝났고. 그렇죠. 얘기 누군지 그 경력에 얘기해 주세요. 선수 기준으로 무조건 선수가 많고 같은 선수는 나이 순인데. 근데 삼성 기질이 유리하고. 그렇지. 우선은 예선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재선 의원 중에 소명문 선배라고 경기도 광주 선배 중 재선인데 제일 많으세요. 재선 중에서. 그분까지 연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이
삼선이 있으면 잘 밀릴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상임위원 삼선들 상임위 후방이 무조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임위원장 문치위원장 하겠다는 분명히 있죠. 위에 분장님 뭐 하신 말씀? 아니, 그러니까 뭐 앞에 다 비슷한 말씀 하셔가지고 아까 모임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올 9월이나 10월 정도에 네. 한번 뵙고요. 그다음 내년 3월에서 4월 저희가 총선이 언제죠? 4월 11일인데 저희 전국은 호남 지역은 민주당 공천이 되면 거의 당선이에요. 자기가 공천 싸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3월에 공천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3월 공천 끝나고 나면 대면 여유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선 하기 전에. 그래서 그 상대방 후보는 저희 선거 해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선거법 위반하는 거 보고 다니고 게임이 안 가니까. 그리고 또 2016년에 낙선을 했는데 그때는 무단히 안철수가 들어가지고 0.9% 됐다니까요. 원래 3,000원 타임 돼가지고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선거를 까봐야만 하니까 일단 올해 9월이나 10월쯤에 한번 더 뵙고 그리고 이 법안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 중에 하나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3월 4월 이때쯤에 한번 더 뵙고 그 다음에 제가 5월 30일 날 임기가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 6월 하순쯤에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개정안이 또 이제 제정법만 했으니까 개정안을 가지고 또 만나면 내년 6월까지 3번을 만난다. 이렇게 약속은 되는 거잖아요. 일단 국회의원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속 시원하잖아요. 그런 게 될까요? 어쨌든 지금 결론은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화가들이나 예술인들 그 어떤 수동상 지금 얼마나 우리 몇 분들이 다 자기 시간이 위한 작가들인데 시간이 어떤 돈인데도 전체 미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1년 전부터 지금 이모 여기 관장님 중심으로 기시한 시간을 내서 저 벌써 그렇게 우리가 몇 번을 들어왔습니까? 일반 작가들은 몰라요. 우리가 고생하는 거를. 근데 저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실적이 있어서 미술계에 뉴스 소식으로 나갔을 때 저희들이 보람이 있는 거지 이게 하나도 없으면요 우리 다 혼이란 거예요. 자기 시간 뺏기고. 그래서 속이상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김도 의원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족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발전적인 희망의 여지를 남겨주시고 뭔가 이렇게 애를 써서 뭐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가 됐다는 방법 조금만 있으면은 저희들이 각자 자기 소속의 회원들한테 총회나 이사회에 말이라도 해서 아 우리 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미술인 전체를 많은 미술단체들이 의원님 만나서 애를 썼구나 그 공감을 우리가 어디에 시민하는 거지 제가 같은 맨날 뭐 국회 믿고 들락날락 제시하는 거 이게 아주 징그러운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 말씀대로 이번에 어떻게든 간당간당해서 해서 뭔가 실적을 내시고 당선되시고 뭐 우리 속으로는 문고위원장 되셔서 따님이 화가 내니까 미술인들 살려줘야죠 그 말이에요 화가 아니고 시간 끝나니까 다 똑같이 다 얘기해요 김상겸 이사장님 너무 말씀하시죠? 그 2016년도에 이제 자동 폐기가 됐잖아요 그때. 근데 초창기 때부터 한 3년 4년 됐죠 우리 움직인 게.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고요. 또 문감의 시각기자니까 좀 무척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이 했던 건 아는데 마지막 정점이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양보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통과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물론 어떤 좋은 지역을 많이 선점하는 건 좋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폐기 자동 폐기되면은 그거는 너무 크고요. 다음번에는 상당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자면 사진법이라는 상황이 좀 나아요. 사진법도 제가 통과시켜주려고 거기는 회장님이 다 맡겨버리고 임기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사진법 이번에 정치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예산 들어가는 건 다 뺐어요. 제가 미리 설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하지 말고 하자 했는데요. 어쨌든 좀 죄송하네요. 우리가 지금 좋게 이 미술 지 나머지 기재부 부문은 사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것만 더 그랬으면 지금 좋게 통과가 됐어요. 송문영 선생님도 아니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 의견하고 맞습니다. 우리 시기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거는 빨리 통과를 시키고 다음번에 개정안을 해야 돼요. 우리 쪽 우리 김단진 소장님은 그 미술계의 그 모든 그 뉴스를 다 관장하시면서 오늘 일부러 또 나오셔가지고 또 저희 한 얘기하는 것을 또다 준비하시고 계신데요. 소장님 한 말씀. 네, 저는 박물관도 하고 있지만 거의 유튜버예요. 그래서 지금 5년차 들어가지고 미술관 메신저라고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신문에 나는 기사를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 의견도 동일하고 또 의원님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인데 그게 또 상황이 바뀌거나 또 폐기되면 더 어려워지니까 일단은 별도 수용하고 또 우리 지금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나왔지만 또 다음에 삼선이 되셔가지고 또 힘을 실어주시고 어쨌든 이거는 저희들을 위한 게 아니라 미술 전체 우리 미술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하여튼 최소한의 어떤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마무리하면은요, 사실 저희가 지능법이 없다고 하니까 다들 아직도 지능법이 없다고 다들 말씀하셔서 실제로 아까는 영화 지능법 만화 지능법 다 있는데 저희만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하루 장르인 이제 큰 틀에서 미술 하루보다 이제 약간 세분화된 공예지능법도 있고 서예지능법도 있는데 모태가 된 지금 미술지능법만 없는 이러는데 저희가 미술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정말 이걸 좀 알려야 되고 저희가 이 지능법을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인프라가 구축이 되니까 저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정책도 나오고 사업도 나와서 최소한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는 건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러나 저러나 이제 누군가가 이걸 좀 움직여서 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생각들만 하시고 이제 이거를 발로 이렇게 좀 띄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안 됐다가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미술진흥법을 위한 그런 모임을 가졌고 이제 실험기술연합회라는 연합회가 탄생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이런 시점인데 또 이제 귀인을 만날 때 저희가 이제 물론 이분이 그런 당연히 또 해야 된다고 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법안도 중요한 거는 많은데 여기다 특별히 애정 기울여 주시고 그 어려운 공청회 생각하고 저는 신뢰할 수라고 봐는 거예요. 공청회 저희가 생각해달라고 그런 거 그 안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는데 공청회 수번이 밀릴 수 있으면 어떻게 빨리 좀 해달라 했더니 그때 이제 그런 공청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오늘 여기가 이제 이 정도 빨리 결과가 왔다는 걸 생각하면